오늘 이 시간은 장소를 구하지 못해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하는 대신 우리는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갖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왜 이곳에 와야 되고 또 이곳에 오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것을 여러분 자신은 자신 스스로가 알아야 합니다. 생명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축복은 어디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삶의 축복은 무엇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까? 자, 그 삶의 축복은 깨달음으로 시작이 되면 그 깨달음은 무엇 때문에 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생명의 축복은 하나의 생명 속에는 하나의 보람된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보람이죠. 삶의 보람을 생명을 통해서는 그 삶의 보람을 얻어야 합니다. 이 보람은 어디서 얻을 것인가?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보람된 삶을 무엇을 통해서 얻을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람된 삶은 바로 일이지요. 이 일을 우리는 생활이다 이래 비면 우리는 이 서로 하나의 대화에 대해서 똑같은 각기 다른 용어를 씁니다. 우리는 이 보람된 삶을 어디에서 얻으실까?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신을 통해서 하는 일 속에 보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해야 할 인간이 해야 할 일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의 대고 크게 나눠서 몇 가지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어떠한 일을 해야 하냐고 만일에 여러분에게 와서 질문을 하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을 해야 한다고 가르쳐 줄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크게 분류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는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에게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 많이 아는 소리니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죠. 사람들이 하는 말이 여기 듣고 가서 이야기하면 그러면 다 아는 소리인지 몰라 하느냐고. 다 안다 이래. 근데 막상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오는 사람들은 그걸 잘 모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우리가 크게 나누어서 설명하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를 위한 일에서 보람을 느낄 수가 있고, 하나는 세상을 이 일을 함으로 해서 그 속에서 보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일을 통해서 삶의 보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그럼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푸는 것이 자기 일이죠. 자기의 문제를 푸는 것은 자기의 일이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서 노력하는 것은 그것은 세상의 일입니다. 자기의 문제를 풀지 못한 사람은 세상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문제가 어떤 것이 문제입니까? 자기 문제가 문제죠.
다음이 세상이죠. 바로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는 것은 깨달아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풀고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삶의 가장 큰 보람을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나에게 옴으로써 여러분 자신을 축복할 수 있고, 나는 여러분 곁에 있음으로써 큰 보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여러분들은 하나의 씨앗과 같아서 나를 통해서 다시 깨어나서 새로운 자기를 보고자 하는 것이고, 나는 내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여러분의 새로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축복을, 나는 내가 한 일에 대한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듣고 대답하는 시간을 우리 이 식구들만 간단히 만났으니까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질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성에 대한 질문, 어느 날 미래에 대한 궁금증 같은 것, 이런 데 대해서 물어주신다면 내가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님께서는 여기에 오는 이유가 각자가 자기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은 신성에 가까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욕망에 가까운 사람이 끝없이 넓은 이 범위에 걸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인간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 돈을 벌고 쾌락을 즐기고 하는 데서 만족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세상을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 좋은 일을 할 것인가를 찾아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밑에서 그렇게 욕망을 즐기고 돈을 벌고 하는 사람들은 일평생 동안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것이 아무런 부질없다는 삶인 것을 알고 더 좋은 삶을 짓고자 또 뭔가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또 거기에 머무르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찾는 사람한테는 그 돈을 찾는 데서 그치지 않고 또 더 나은 어떤 삶의 가치를 일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나라의 문제를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그 나라의 문제에 대해서 또 해답을 예수님은 또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 이런 평생을 돈을 벌고 거기서 만족할 수 있는 사람한테 그런 어떤 인간이 큰 높은 차원에 올라가서 추구해야 될 그런 이상적인 가치를 말씀을 하신다면은 그 사람한테는 만년 바둑 19급한테 18급의 이치가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1, 2급의 이치를 들려주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의 내적인 자기의 차원하고 여러님의 말씀 사이의 그 갈등이 여기 오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수준의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의 내심은 이런데 여러님의 말씀은 너무나 높은 차원의 말씀을 하시고 하게 되면은 어떤 내적인 갈등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여러님이 하시는 말씀이 현실 속에 그냥 적용된다면은 결국 여러님의 삶의 모습 그대로를 세상에 강조하시는 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인간사가 수많은 차원에 걸쳐서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이런 인간의를 기준으로 하는 이 사회가 부정이 되고 여러님과 같은 삶만이 존재하게 되면은 이 현실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나와 같은 사람이 사는 사회는 사회 유지가 어렵다 이라는데, 나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업을 했을 때도 가장 우수한 사람으로서 나의 동업자 중에서 최고의 손을 꼽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치를 했을 때도
나의 주위에서 매우 신화적인 하나의 그 대접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는 말은 고차원적인 말이 아니고 하나의 사실적인 이야기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지금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깨닫는다는 것은 자기 일이고 여러분들이 세상의 일을 할 때는 옳고 그름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한 자는 세상의 일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옳고 그름을 모르는 자가 하는 것은 결국 운전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사람을 태워가지고 운전을 하는 것은 그것은 남을 매우 위태롭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의 항상 대화를 하고 질문을 할 때 또 그것을 들을 때는 사실에 입각해서 질문을 하고 사실에 입각해서 들어야 합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은 왜 자기가 돈이 필요한가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치를 해야 한 사람은 왜 자기가 정치를 해야 하는가는 분명히 문제의 해답이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종교가가 되어야 할 사람은 자기가 왜 종교가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그 분명한 문제의 해답이 있어야 되고, 교사가 되어야 할 사람은 왜 교사가 되어야 하는 분명한 해답을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교사가 된 사람이나 정치인이 된 사람이나 어디 기업가가 된 사람이나 종교인이 된 사람이나 언론인이 된 사람들은 단순히 자기의 생활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 사회가 밝은 미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목적 의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의, 그러니까 자기가 왜 그러한 일을 해야 한다는 뚜렷한 목적이 없는 자들이 정치를 하고 언론계에 언론을 장악하고 교육계를 장악하고 그리고 경제계를 장악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받지 못하고 어두운 곳이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외국 여행을 해본 사람이라면은 그냥 눈을 감고 그 마음의 진실을 모르고 외국 진실을 잊은 사람들이 외국 여행을 갔다 말이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고 잘 산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잘 사는 풍족한 물자와 뚝이 터진 것 같은 물이 쏟아지는 것 같은 그 소비의 물결이 어떻게 존재하고 또 하나의 유지되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이 미래에 대한 또 하나의 자신들이 살아가야 할 미래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의 경우 미래에 대한 해답이 없는 행동은 이건 무지입니다. 여러분, 잠시 고단하다 해서 마약을 자기의 팔뚝에 넣는 사람은 찌르는 주사바늘 마약 주사를 자기 팔뚝에 찌르는 사람은 그것은 현명한 자가 아니고 무지한 자입니다. 일시적인 문제의 해결은 되지만도 그것은 영원한 문제를 더 큰 문제를 자기 속에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문제를 살피고 나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자기에게 좋은 것인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나는 오늘 아까도 사람들이 내게 물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실을 보고 판단하고 대답하는 것이다. 문제는 현실에서 풀어야 한다. 그러니까 책 속에는 9981이지만 우리가 하나의 물건을 81개를 확인할 때는 그 9개의 무디가 싸진 것을 확인할 때는 가서 하나를 일일이 세봐야 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여러분들이 무엇이 정의입니까? 도둑놈이 9명이 있는데 거기 가서 도둑질을 했으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정의입니까? 양심입니까? 양심은 양심입니다. 거기에는 무지가 끼어있는 양심이에요. 그러면 그 자는 죽습니다. 그때 그는 답답하더라도 자기의 가슴이 타더라도 거기에서 사는 것이 바로 살아남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 그러한 일들이 이 사회를 어둡게 하고 인간의 생활을 피박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이런 사실을 인간들에게 일깨워주는 일을 함으로 해서 그는 그 속에서 더 큰 삶의 보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강도에게 가서 강도를 죽여야 된다. 강도 10명이 있고 저는 혼자인데 가서 정의감에 못 이겨서 강도를 죽여야 한다 하고 해야 한다는 말을 부르짖다가 죽는 것은 이것은 자기를 그것은 바로 어리석은 정의입니다. 우리는 항상 정의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을 공통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이 정의가 자기가 가진 정의가 세상과 사회와 인간을 위해서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기의 능력이 얼마나 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죽음만이 꼭 큰 정의는 아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삶은 보람된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 보람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깨달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먼저 깨달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지적하세요. 그럼 구체적으로 대답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처음 깨닫고 나니까 내 주위에서 이랬다면 일마 이거는 술도 잘 먹고 그 코골 걷더니 가끔이 이제 미쳐있다 이거. 술도 안 먹고 뭐 여자도 싫어하고 뭐 이건 좀 미쳐있다 이래. 그래서 내가 미친 거 아니다. 술을 먹는데 아주 모욕적으로 네 의사한테 가봐라 이라. 그래서 내가 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미쳤다는 말을 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의사가 환자를 진단할 때는 하나의 기준을 넣고 그 기준을 벗어나면은 이건 도가 좀 지났다 이렇게 아니고 기준을 벗어나지 못하면 이건 좀 도에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물을 도가지에 채웠는데 한 말짜리 도가지에 2말의 물을 부으니까 물이 철철철철 넘치는 기야. 이건 독에 넘친다 이러는 거지. 그러다가 한 말짜리 통에 반말의 물을 부으니까 이게 안 찬단 말이야. 그것도 안 넘친다. 이건 좀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당신의 이 말은 기준이 없다. 나는 의사에게 가서 당신들이 어떻게 내가 미쳤는가 하는 기준은 당신들이 무엇을 기준으로서 진찰을 하는가 물을 것이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이 말해가 이기겠느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보기에 내가 미친 것이 보이느냐. 그러면은 내가 한 일을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남을 속이지 않으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고 남을 해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얼마만큼 내가 하는 일이 남에게 보람을 가져다 줄 것인가 이것만 생각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을 미친 사람 나는 평생 내가 미친놈이다. 나는 미친놈으로 살란다. 근데 너 말은 멀쩡하게 안 살고 미친놈 술 먹고 쓸데없는 짓 하는 너희는 정상이고 그래 남을 속이지 않고 속지 않으려고 하긴 하는 이런 사람 난 미친 사람 세상에서 살긴께 그러면 너하고 오늘 막 끊자. 그냥 미친 사람하고 멀쩡한 사람 같이 못 산다 이라고 딱 말을 딱 잘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결국 어떤 사물을 볼 때 눈이 어두운 사람은 1m 밖에 있는 걸 볼 때도 그 물체의 분별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눈이 밝은 사람은 30km나 20km 밖에 있는 것도 분별력을 가지고 저기에 전봇대가 있다, 저기에 무슨 탑이 있다, 뭐 그런 것을 관찰해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각기 다른 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결코 나의 이러한 삶이 나와 같은 사람이 존재하면은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나와 같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은 이렇습니다. 나와 같은 세 사람이 이 세상에 몇 명만 산다면 바로 세상이 극락이요 지상 낙원이 될 것이요. 두 번째, 나와 같은 사람을 따르는 자가 수만 명이 이 나라에 있다면 이 나라는 능히 세상을 지배하게 될 하나의 엄청난 힘을 갖게 될 것이고 세계의 모든 민족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잘못 봐요. 여기에서 간단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운 나라가, 부산에서 가까운 나라가 일본이지. 일본 사람, 한국 사람은 딱 둘이 돼 놓으면 일본 사람은 막 잘 할 길을 합니다. 일본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고 이래요. 일본 사람 10, 한국 사람 10 갖다 놓으면 일본 사람 10한테 꼼짝을 못합니다. 저것들은 야만적이고 저 무지하다 이래요. 일본 사람들이 밥입니다. 10대 10으로 만나면 밥이에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요? 바로 인간의 순수성을, 인간의 사회에서 순수성을, 그리고 옳고 그름이 분명한 교육을, 그 사회를 받고 실차고, 그리고 그 사회에 문제가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 사회가 매우 어둡고 장래가 불투명한 것은 바로 진실성의 외면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외국을 여행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 지적을 하자 나를 보고 당신은 무엇을 가르치느냐고 해서 나는 사람들에게 양심과 정의를 일깨워준다니까 당신은 세상의 최고고 우리가 가는 목적지다. 우리가 찾는 목적지요. 당신은 그 목표다 이요.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발에다 입을 맞추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래 그 소리를 한국에서 와서 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무엇이 그 말이 대단한 말인데 그렇게 그 사람들은 무식하게 구석했느냐. 중요한 문제는 그것을 그 말의 뜻을 이 나라에서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이 나라에 양심을 가르치는 자가 있습니까? 이 나라에서 정의를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덕을 가르치지만도 도덕의 근본이 무엇인가? 도덕의 바탕이 어디에 있는가도 모르고 가르치고 있고 문자만 가르치고 있고 사랑을 가르치면 사랑의 바탕이 무엇인가? 근본이 모르는가? 하는 속에서 말만 문자를 만들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거짓을 가르치면 모르는 것을 가르치면 사람의 의식은 점점 하나의 무지와 위선자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농사 지을 줄 모르는 사람에게 농사일을 맡긴다면 무슨 소리가 있습니까?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뭐 나무라고 하는 말이 안 있어? 그 뭐요? 아니, 썩무진 개가 그게 아니고, 수직 검정나무란다는 게 아니고, 서무당이 장구나무라고. 그렇게네.
제가 모르면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서무당이 뭐 장구만 나무라는 기지 구선 안 하고 구선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가 모르니까 장구가 나쁘다고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모르면 말만 쇠리 맨달아 가지고 사람을 기만하게 되는 것이요. 우리 사회에 바로 모든 가르침의 근본과 그 바탕이 정립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 사회가 매우 어두운 사회이고, 그리고 장래가 존재하지 않는, 장래가 불투명한 하나의 사회로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 시점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과연 이 시대가 언제까지 이렇게 뻗을 수 있으며, 그리고 이 시대의 이후에 우리에게 찾아올 일들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질문을 좀. 그 장래가 불투명한 이런 시대에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자신의 문제는 자신이 생각하고, 그 자신이 생각한 문제에 대해서 방법이 없을 때는 그 방법을 아는 자를 찾아가서 그 문제를 풀어주기를 간청해서 어떻게 그 문제를 풀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한 끝없는 노력을 통해서 그러한 문제의 해결은 가능하다는 것이요. 위기가 닥쳐오면은 항상 그 수많은 영웅호벌이 나와서 그 난세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없이 투쟁하고 노력도 하는 것을 역사적인 상황에서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여기 실상학회에서 하는 어떤 피난처의 어떤 마련이라든가 이런 수단은 그러한 어떤 시대적인 어떤 그런 요청에 대해서 해결책으로서 두 가지가 있는데, 그와 같이 영웅허벌이 나타나서 어차피 뭐 치안위원회라든가 어떤 이런 권력이 조직되어서 그것을 타파하려고 하는 모임이 하나 있을 것이고, 어느 한쪽 면에서는 도피를 해서 자구책을 강구하는 그러한 또 어떤 해결책이 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그러한 진리를 알고 힘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런 난세를 적극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그러한 해결책은 마련할 수가 없습니까? 지금과 같이 꼭 도피처를 마련하는 그런 소극적인 방법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진정왕이 될 자가 태어난다고. 예수는 그 속에서 태어나서 결국 그 사회를 구하려고 노력한 결과 인간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수모를 받아서 결국 고통의 짐을 지고 죽었습니다. 무지한 자에게 가서 앞에 가서 진실을 말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장님한테 가서 세상을 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수백만 명, 눈만 수천만 명의 앞에 가서 이곳은 절벽이니 오지 마시오 하고 한다면 혼자서 수천만 명의 힘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환경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는 어떤 나무도 싹을 피우고 꽃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영웅호벌이 나는 것도 환경이 존재해야 돼요. 환경이. 지금 우리 사회의 환경이 어떤지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꿈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꿈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 나는 너무나 많은 경험을 하고 너무나 많은 사실들을 봤습니다. 말이 통할 수 있는 사람한테 가서 말을 해야 말이 통하는 것입니다. 어제 소연의 편지가 왔는데 한국 사람들한테는 6개월 동안 계속 말을 해도 알아듣지는 못한대요. 근데 외국 사람한테는 한
한 번, 두 번 오면, 당신 참 대단하다고. 우리 차가 있는데 이놈을 타고 유럽을 한번 순회하자고.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것이요. 이게 차이입니다. 여러분. 메마른 바탕에 씨를 뿌린다 해서 무조건 좋은 싹이, 열매가 열립니까? 깨달음이 없는 자들을, 환경이 없는 곳에서 깨달음조차도 없는 자들을 무슨 수로 구한다는 것입니까? 환경이 죽어버린 사회에서 환경이 몰락한데 거기에서 깨달음조차 없는 자를 듣고 어떻게 그들을 구하겠어요? 환경이 망한 곳에서, 환경이 몰락한 곳에서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것이요. 그런데 무지한 자들은 자신의 손익만 계산해서 그것을 아무도 협력하지 않을 것인데,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말이 나왔으니까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상당히 불안전합니다. 인간이, 여러분들의 꿈은 위대한 자가 되고 싶지만은, 위대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위대한 자기를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먼저 큰 근본을 가지고 태어나야 돼요. 그 근본이 없는 자는 바탕과 환경이 있어야 자기를 변화시켜서 큰 인물이 될 수도 있고 그 큰 일을 할 수 있는, 자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조건, 바탕도 없고 환경도 없는 곳에서 어떻게 메마른 싹이, 씨앗이 싹을 스스로 태우고 거기서 열매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제가 이 실상학회에서 열에는 절대적으로 사람들에게 길만 가르쳐주지 무엇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사실이지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천재소리도 들었고 너무 신용도 얻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별 문제없이 오늘 이 순간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내가 힘들었던 일은 깨달음을 얻고 나서 깨우칠 자를 찾아야 되는데 그 사람 찾는 일이 너무나 큰 절망과 좌절 속에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8년 동안 노력한 결과 만난 사람들이 이곳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소연은 내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선생님은 말도 안 통하는 한국에 거 있으려 합니까? 답답한 그 한국에 나오면 될 거 아니요. 이제 걔도 한번 가서 깨갖고 대접을 받아보니까 이게 아니거든. 이거 나오면 틀리면 대접.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쪽에 간다 해서 난 또 영어도 잘 못하고 하는데 당장 나를 갖다가 신주 웃대같이 모심처럼 맨날 법만 설해달라고 따라다니면서는 눈뜨게 해달라고 따라다닐 사람이 흔하냐면 사람 세계는 똑같아요. 달마가 인도에서 사람 없다가 중국으로 찾아 넘어왔지만은 중국에 와서도 별 볼 일 없었어요. 내가 하는 말이 이 나라를 버리고 떠난다 해서 외국에 가서 막 뭐 큰 일이 일어날 줄 생각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 역시 진정한 가르친 진실에 눈뜨지 못한 사람들 속에서 생활해 왔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는 무례한이라는 것이요. 욕망을 가진 자가 결국 생각과 무지를 통해서는 당장 욕망이 눈앞에서 이루어지는데 진리를 통해서는 멀리서 이루어져. 그러니까 그 멀리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싶지 않은 것이요. 그러니까 중생 세계에서 진정 깨우칠 자를 구하는 것은 너무 힘드는 것이요. 그래서 나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서 매우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많이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현실은 신문에 난 것만 여기 이야기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서비스 업종, 보험, 금융, 그 다음에 전자제품, 기계, 막 의류,
이 나라에 저가풍, 고가풍, 고급풍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것은 하나의 조약에 의해서, 국가 간의 조약에 의해서 이것은 체결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물가가 이 기계 제품이나 이것은 기계 같은 것은 독일이 물가가 한국보다 쌉니다. 그리고 전자제품 같은 거는 성능이 더 좋은 일본 안에서 판매되는 것이 한국 안에서 판매되는 것보다 쌉니다. 그들이 수출가로 나왔을 때 그들은 수출가로 한국에 내보낼 것이고 여기다가 무엇을 체계 전반을 내놓고 그러면 그들이 그것으로서 자기들이 사람을 고용해서 판다면은 결국 한국의 업체를 도산시키기 위해서 한국에서 만들어나는 같은 업종의 기업을 도산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얼마든지 덤핑 공세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질 좋고 싼데 무슨 애국심이 있어서 그걸 사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질 좋고 싼데 뭐라고 비싼 거 꼭 상품에 이용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매우 큰 우리의 경제는 크게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어서 인가공, 가공을 해서 수출을 하는 나라입니다. 원자재를 들어와서 가공을 해서 수출을 하는 나라입니다. 이 기술, 이 노임으로서는 세계 경쟁 대열에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동차 판매가 많이 된다고 이렇게 신문에 나니까 그것만 보고 기뻐하는데 현대 자동차에 가서 거기에 있는 중요한 부서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당신들 얼마나 돈 많이 버리는가? 돈 얼마나 많이 버리는가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많은 부품이 실제 일본에서 수입되어 와서 조립되고 거기에서 결국 덩치 큰 것만 한국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자전거 공장이 있습니다. 자전차를 만들어서 외국에 수출합니다. 상당히 고급화되어 해서. 근데 이 자전차 하나를 수출할 때 6만원이나 7만원에 그 속에 기아를 18단 달아가지고 수출을 합니다. 그럼 기아 하나 수입값이 얼마입니까? 한국에서 기아를 맨날 냅니까? 기아 그 하나 수입하는데 3만원입니다. 원가가. 그러면 껍데기에 다양가지고 여기서 조립해서 6만원을 받고 수출을 했다면 얼마나 남습니까? 세금 내고 집세 내고 그 재료비 내고 인건비 주업이고 얼마나 남겠어요? 우리는 사실을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사실을 외면하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곳에만 들은 이야기라고 밖에 나가서는 절대 말하지 않기로 하는 조건으로서 내가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만일의 경우 한국에 외채 부족 현상이 온다면 원자재는 외화를 가지고 수입하는 것입니다. 외채 부족 현상이 온다면 이 도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석유 뭘가 사드립니까? 석유를 살 때 뭘로 결제합니까? 이 달러로 결제합니다. 우리가 빵이나 밀가리나 쌀을 수입할 때 뭘로 결제합니까? 소고기 수입할 때 뭘로 결제합니까? 달러로 결제합니다. 달러가 부도가 나버리면 자 어떤 현상이 오겠습니까? 공장은 문을 닫아야 되고 사회는 생필품 때문에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연료가 없는데 발전소 가동이 됩니까? 전기가 끊어집니다. 전기가 끊어지면 모터가 안 돌아가면 수도도 옥상에 안 올라가서 아파트 같은 데 수돗물 끊어져 버립니다. 도시는 유령화됩니다. 수돗물 안 나오고 주부식 돈 있어도 살지 못하면 유령화됩니다. 만일 그런 상태에서 주식이나 부식값이 지금 말이로 통계 가격에 묶여 있겠습니까? 이건 천정부지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여러분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랑은 내가 아는 지식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어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문제를 생각하게 하고 이게 좀 골치가 아프더라도 생각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에 불행한 일들이 닥쳐왔더라도 여러분들이 살아남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듣고 깨달은 것을 세상에 전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삶의 보람을 찾아주는 것이 여러분 자신이 살아 있어야 할 이유이지. 자기가 죽고 남을 위해서 어떤 일도 올바른 일을 한번 못 해보고 그냥 욕망에 해갖고 결국 자기 의식을 망치고 죽는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내가 확실하게 알기로는 금년을 고비로 해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일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있는 원덕 스님이나 문호나 수태가 이야기해서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세상을 보는 해안뿐이니 만일의 경우 너희들이 살아남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다. 이것도 완전한 방법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이러한 위안마저도 없다면 어떻게 살아가겠냐 이야. 눈을 뜬 자가. 이것은 너희들의 삶에 조금은 현실을 살아가는 데 조금은 위안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곳에 오는 사람은 모두 가난한 사람들이다. 왜냐? 이 시대에 착한 사람이 돈 버는 거 봤어? 여러분, 착한 사람이 돈 버는 거 봤습니까? 착한 사람이 돈 버는 거 가만히 안 보여. 어제 여기에 부산에 있는 유지들을 며칠 만났어요. 그래서 뭐 섬에다가 건물을 하나 산다 이래. 옛날 내가 많이 도와줬던 사람입니다. 건물을 하나 살라는데 뭐 차를 하나 사주고 만두를 좀 무을 마침 무으라고 이러잖아. 먹고 나니까 이 건물 이거 내가 살라는데 해. 뭐 보니까 괜찮아. 쟤도 많이 나오겠어. 그래. 뭐 여기에 다른 말 해봤자 이 싫어할 끼고 니 시골에 논밭 좀 있나? 아, 우리 아버지 앞으로 된 게 좀 있다. 이라. 아, 그럼 됐다. 자식들 건강하고 됐다. 산도 있고 이랬대. 김에. 그럼 됐다. 니 알아서 그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꿈을 꾸고 있어요. 오늘의 사회가 오늘의 사회가 존재하고 있는, 오늘의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문제는 하나도 모른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 문제를 모르니까 현실이 어떻게 될 건가 하나도 모른다는 것이요. 한국은 내가 이거 신문에 발표된깁니다. 국회에서 그 질의했고 발표된긴데 곡물 생산 능력 37%가 작년이었는데 지금 35% 정도 안 떨어졌겠느냐. 요렇게 막 계산합니다. 아니, 35% 안 떨어졌더라도, 이 부양책 쓴다고 자꾸 농지를 갖다가, 전용, 용도 변경을 해갖고, 공장을 짓고, 자꾸 거기에서 무슨 시설을 하고 일이 된다면은, 농지 부족 현상은 35%로,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래 되고, 만일에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산촌에 버려진 계란식 농 같은 이런 게 개가했을 때 40%에 육박하지 않겠느냐. 정신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식량 그 돈 몇 푼 한다고 수입하면 되지. 맞습니다. 돈만 있으면 수입하면 됩니다. 요는 돈이 있으는데 왜 부도가 납니까? 여러분, 돈이 있는데 왜 부도가 납니까? 돈이 있는데 왜 빚을 지고 삽니까? 참 답답해요. 그저께인가 며칠 전 경제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외화 보유고 180억 달러 곧 200억 달러 찬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빚을 내서 보유고를 채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한국은행에 외화 보유고가 180억 달러가 있으면 180억 달러에 대한 그 보유하고 있는 데 대해서 또 이자를 물어줘야 돼. 여러분, 그것을 빚을 내오는 데서 코미션 줘야 돼. 중요한 문제는 여기서 전부 우리가 아무도 농사 안 짓는 농지 좀 사서 열심히 농사 짓어. 우리가 겨우에 굶어 죽는 거는 면하고 싶다는 이 희망이 법에 걸립니까? 법률에 저촉이 됩니까? 사회에 어디 나쁜 영향을 줍니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앞으로 1년 후에 이 나라에서 가장 각광받는 직장은 농촌이다. 모든 생각해 보세요. 기업이 도산해지고 일자리가 없으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빵 문제예요. 먹어야 사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일을 열심히 하고 풀을 뽑고 가꾸면 일자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한테 농사꾼 되라 이 소리는 절대 안 합니다. 이 하나의 큰 소용돌이가 일어날 때 여러분들은 쉬지 말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이런 투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한테 하나 분명히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 이 사람 원덕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데 동참하라고 이 소리는 절대 안 합니다. 왜냐 하면 그를 자기 고향에 일가 친척이 많고 의지할 때가 많은 사람은 그쪽에 해야 돼요. 단 하나 자기 식구들이 해서 그쪽에 하고 그렇지 않고 뭐 또 딴 데 어디 좋은 데가 있으면 해도 되고 외국에 자리를 옮겨서 자기가 안정적인 살 수 있는 사람은 그쪽으로 해도 당분간 피란처를 정해도 좋은데 만일에 여러분들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기회가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서 여러분의 문제를 위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방법이 도저히 없을 때는 여기에 있는 그 총무나 이런 사람한테 물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와 내 식구가 몇인데 이 사람들은 여기에 기해서 법과 사회 변화가 오면 올바른 하나의 그 삶을 찾아 그 삶에 올바른 삶을 찾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방법을 제시하고 또 거기에서 도움을 달라 하면은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나 이런 걸 부여하도록 누구나 부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뭐 여기 오는 사람 보고 너희들 사회 당장 많으니까 여기에 동참해야 산다 이런 소리는 절대 안 합니다. 실제 저 같은 입장에서는 연화로에 가면 빵이 만평이 있습니다. 이거 뭐 여기서 이런 짓에서 여러분들이 갖다 준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갖다 준 거 절대 아닙니다. 누가 어디 눈먼 사람이 와서 막 2, 3만원한테 막 매달 착 갖다 줘서 막 그 일 사기라 쳐서 산 줄 알지만 그거 절대 아닙니다. 내 고향 가면 또 이 가족을 묵고 살게 하기 위해서 1970년도 그 정치가 잘못되는 보고 다 준비해놨어요.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뻗어오르라는 상상도 못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사회가 유지되어 오르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살면서 난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웠어요. 난 10년 전에 15년 전에 무슨 거단을 할 줄 알았는데 15년이나 내 말 틀리게 그러고 온다고 이제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정치는 하나의 경제가 경제의 바탕이 없는 곳에서 스스로 씨앗이 싹을 키울 수 없는 것처럼 경제가 재정이 없는 곳에서 정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경제적 바탕이 존재했던 이스라엘에서는 무지 하나로서 그 사회가 망했습니다. 무지와 경제적 여건마저도 허용되지 않는 사회에서는 더 말할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삶과 문제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고 여러분 자신은 이 시대에서 결국 남이 죽으면 나도 죽겠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은 절대 갖지 말라는 것이에요. 살아남아서 이 땅에 불행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불태우겠다. 내가 살아남아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자신의 모든 보람을 그 불행한 사람들 속에서 찾겠다. 그러한 큰 소망을 가져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물론 저도 자식을 키웁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래님은 여기 누웠는데 원덕이하고 주태하고 하는 말이, 여래님은 만일에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 우리 보고 촌에로 가라 하고,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할 건고 이러면서 그 말 들어본 게 그 일리가 있어요. 그 말 딱 들어본 게 일리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리 우리 생활, 식구가 밥을 먹고 이런 생활을 하는 데는 별그리 불편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에 혼란이 오면은, 거기 어떤 문제가 생기면 고향에 있는 딴 건 내가 아닙니다. 와냐 거기에 불알 두 쪽만 타고 온 사람들이 니네 와서 전부 하면은 거리끼리 거쳐간다고. 그만 속이 터져 죽을지요. 속이 터져 죽는지요. 같이 살자는 데야지요. 그러면 그냥 눈앞에서 굶어 죽고 쓰러지는 걸 봐야 하죠. 그래서 나는 내가 가진 건 내게 하나도 없다. 그리고 나도 자식을 키우고 이러니까 그때쯤은 되면 사회에 변화가 오면 이 사람들도 실상하게 들어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비 고부로 내 한 주, 자식 앞으로 내 한 주 해놓으면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러고 이 목욕탕이 늘 난리 밑에라도 좋다. 왜냐? 이건 원래 내가 동갈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날아가도 좋다. 근데 내가 세상 일을 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불만이 많으니까 내 임의대로 처분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빚을 내더라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러지. 절대 날 얹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만일에 내 말이 사실로 들어맞았을 때 여러분들이 그것이 예를 들어서 50배 정도 가치성을 더 회복하게 될 때 25배 내깁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르쳐 줬으니까. 우리가 이 사회 룰을 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룰을 보면은, 기업도 그렇습니다. 기술을 가진 사람이 49% 주식을 받고, 자본된 사람은 51%를 갖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깨놓고 이야기. 그러나 나는 그런 불공평한 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나는 공평하게. 그리고 여기에 내 가족이 머물 수 있는 것은 1년이고, 1년이니까 혼란이 지나가고 나면 더 나은 삶을 찾아서 그들을 진출시켜야 안 되겠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서야 자기들이 머무를 곳으로, 하지만 단 하나 혼란기는 매우 심한 갈증과 기아와 위험이 존재하게 된다는 사실은 아마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는 사업은 국가의 정책이나 이런 데 하나도 위배되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이게 수산 쪽에 뭘 계약을 했다 이러는데, 사실 돈은 누가 거석을 냈습니까? 지금까지 한 것처럼 문호가 집을 팔아서 했고, 내가 여기서 이 원덕하고 소연이 있기 때문에 내가 우선에 조금 빚을 끄집어 대갖고 조금 이거 계약하는데 돈을 준 거지, 다른 사람들이 절대적 거선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를 절대적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이 사람들한테 말했습니다. 세상을 구하는 데는 재물로 구하는 것이 아니다. 양심과 용기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내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빛이 되어야 되겠다 할 때, 첫째, 그들을 사귀기 위해서는 내가 그들이 필요한 일을 해주고, 그들이 나를 믿게 되고, 나를 옆에 있게 할 때, 항상 그들이 실수하는 것을 보고, 그러면 이러한 결과가 도착한다 하면 생긴다 일이 깨우쳐 주었을 때, 그들은 그 일을 통해서 내 자신의 말을 믿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언젠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항상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이나 계획에 대해서 다른 것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 제가 살아있는 한 여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에 실수는 절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물질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철두철미한 사람입니다. 너무나 이 금전 문제, 더 금전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철두철미하기 때문에 함부로 거스가 합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상당히 생각 외에 돈이 소모될 때도 있습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난 다른 사람 보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지금까지 힘을 썼습니다. 부모이가 가까이 있으니까 또 지금 이쪽에도 고백을 하겠습니다만 뭐 가정교사라도 해서 내가 서울이라도 일본이라도 게임 차비를 떼고 뭐 집에서 이게 쓰는 것은 원데이가 뭐 나가서 여러분 알지요? 야구 이렇게 탁탁 만날 목탁 탁탁 치는 거 알지요? 그것도 내가 하는 말이 이 사람한테 하는 말이 세상에 요리만 어때 등단해느냐 목탁만 가가면 뭐 이틀만 잘 두지면 싸랑간만이 얻어오니까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야. 그러나 만일에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남을 도울 힘편이 못 될 때 이 사람 목탁 들고 나가면 욕만 해도 먹고 와. 그러니까 니도 농사질 준비하라. 괜히 욕도 먹고. 그래서 이 사람은 더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넘을 속에서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절대적으로 이것은 누구 개인이 내가 여기서 하나 하는 것은 여기에 숫자를 이야기 안 해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약속을 내가 살아야 되나? 거기에서 생산 능력이 50인이 부양할 수 있는 생산이 될 때 우리 친구들 다 가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단 하나 이 사람들이 5주도 출자하고 한 주도 출자하고 석 주도 출자했는데 만일에 문제가 없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막상 이 사람들이 석 주도 출자를 했는데 이거 뭐 형제 하나 못 듣고 오더라도 부모님이 하나 살았어. 근데 내 부모 이거 모시고 와야 돼서 당 1년 동안 혼란기 동안 여기 머물러야 되겠다 하면 그것은 인간의 원칙에 의해서 거부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들은 미리 자기가 준비를 해두었는데 자기가 준비하는데 자기가 이용을 하겠다 하는데 문제가 없을 때 어떻게 그거 거부합니까? 그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을 제가 결국 이 사람들이 만드는 원인을 바꿀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람을 다 와도 50명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을 때, 그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뭐 세금도 좀 받쳐야 될까요, 그지? 그거 했을 때, 받치고 50명이 할 때 모든 사람이 직업을 잊어버렸다 이게. 직업을 잃고 생활의 근거를 전부 잊었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자급자족이 1년 정도 자급자족을 하게 될 때 결국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권리를 거기에 준한 것만큼 권리를 주장하게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실제 그러한 것을 내가 미리 알기 때문에 나도 내가 미안하지만 우리 식구가 여기 한 사람도 안 나오지만 그러나 분명히 제가 아버지 따라간다고 따라오기거든. 내놔놓고 지금은 뭐 낙동강에 가서 따라가면은 낙동강에 가서 지금까지 뭐 당신 말 안 듣고 무지하게 살아서 이제는 막 세상이 당신 말이 맞으니까 낙동강에 빠져서 죽으니까 혼자라도 살아서 보람있게 살아서 세상에 좋은 일을 해서 우리 한 풀어주시오 이래가지고 끝까지 그때 되면은 가래이를 붙잡고 어디서 개따라이 하나라도 듣고 오려야지 있는 것 친다고는 절대 안 할 것이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앞을 내다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줄 수 있는 것은 네 앞으로 한 줄을 사줄 것이니까 열심히 먼저 일을 배워라. 그래서 일을 배워라. 그리고 일을 통해서 보람된 네 삶을 거기에서 찾아라. 이렇게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의 세상을 보려면 하나의 국가 경제를 보려면 외채와 이웃 나라의 여건과 생산과 그리고 소비 이걸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생산과 소비 생산은 60%뿐이 안 되는데 소비가 80%가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40%의 소비는 어떠한 하나의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가? 그러면 거기에 원인을 해보면 빚을 내서 사온다 이게요. 그럼 지금 빚은 얼마인가? 이 빚을 얻어본 지금까지 얻어온 빚에 대한 이자는 도대체 한 달에 얼마가 나는가? 그리고 이 신용은 다음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디서 빚을 얻을 수 있는가? 이걸 계산만 하면은 그 다음에 이 하나의 사회의 문제는 전부 다 풀어져 버립니다. 그렇게는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편할 대로 하지만 우리가 다 살아남아야 되고 이 시간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삶이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가 이 민족 속에 더욱 이 민족의 앞길에 큰 빛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미래에 닥치게 될 문제에 대해서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그러고 여러분들이 내가 없으면 이 사람들한테 사기당할 염려 있지만 내가 있는 한 그런 일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물질 문제 하나는 철두철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사람이 오면 차비를 주지만도 지금 여기 목욕탕이라 일이 하나 갖고 있어도 그건 우리 마누라다 하고 여기 중앙동만 가서 옛날 친구들한테 가서 딱 차비 달라 이랍니다. 야 택시 돌아. 야 이 사람들아 너는 편안하게 버리구나. 우리는 그럼 쭉쭉 새부터 일로 와봤자 너희 해봤자 100만원도 안 치고 까자 갚고야 안 된다. 차비 내. 이리 해서 어디 가면 전부 받아오지 그쪽 안 합니다. 여기 가도 장사 잘 되나 잘 되기는 뭐에 잘 되나 막 골치면 아프다 야. 꼭 가도 차도 공짜도 해. 빵도 공짜도 해. 여기서 서면서 여기 온다온 차비 돌라 소리 못했어. 내 며칠 후에 찾아가 줄게네. 니 기다려라. 요번 주 지나고 나서 수요일날 목요일날 내 찾아갈게. 니 좀 기다려라. 그리고 내가 사람들 오는 사람이 많으니까 다 없는 사람들인데 살 길 좀 있는가 가서 좀 해갖고 사람들 좀 먹고 알아달라고 이렇게 다 부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함부로 생각하지 말고 항상 사실을 확인하라는 것이요. 내가 말을 잘 못할 수도 있으니까 있다고 생각하고 내게 들은 말조차도 여러분들은 믿지 말고 확인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안 풀리거다 확인할 수 없거다 여러분이 본 것만 가지고 와서 그러면 설명을 해서 여러분 이해를 해서 설명을 할 거니까 그 설명을 듣고 가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라는 것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감이 조금은 잡힙니다. 그리고 내가 지나온 일은 못 맞춰도 돌아오는 일은 맞추는 재주를 가지고 있어요. 귀신은 지나오는 일은 딱 보면 맞추지만 돌아오는 일은 못 맞춥니다. 차이는 그뿐이에요. 난 딱 귀신하고 거꾸로입니다. 중생은 지나간 일은 잘 맞추지만 돌아온 일은 못 앞일은 못 맞추는데 깨달은 자는 앞날의 원인이 현재 존재하니까 그걸 보고 앞날은 점을 치는데 지나고는 못 쳐. 왜냐면 문제가 하나도 없거든. 그래서 문제를 잊어버린 것은 모르지만도 문제가 존재하는 답은 매우 쉽게 풀어질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인 매우 어려움이 도착할 것은 10월 정도부터 서서히 기류가 나타나는데 얼마만큼 외채 유입이 가능한가에 따라서 사회의 유지는 기간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개방이 되면은 외국 자본이 많이 투자가 될 텐데 그거는 자본이 투자될 기라고 그건 정부가 생각해야 했는데 이 신문에 보니까 너무 빚을 내와서 이자 주는 거석을 갖다가 보유고가 180억 달러로 채워놨다고 신문에 났는데 이자 안 주는 그것은 한만이가 한만이가 아니고 인플레이가 된다는 그 신문에 인플레이가 된다는 인플레이 조장 우려가 있다 해서 선별해서 승낙하겠다 일어났는데 글쎄 그것은 선별해서 승낙하는 긴가 그 신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나도 여러분한테 말 참 설명하기 힘들어요. 사람들이 날 보고 그냥 니 만날 놀고
15년 동안 여러분들 내 놀았다는 사실 알지요? 니는 놀고 어떻게 잘 사노? 별 걱정, 얼굴에 보니까 뭐 그렇게 영 없는 사람 같이 안 보이고 만날 사장 같이 얼굴도 훤히 보이는데 이 비결이 뭐이고 좀 가르쳐 달라 이래서 난 그렇게만 나 신문을 좀 본다. 아 그래 너는 신문 안 보나? 이래서 그래 뭐 너는 신문 어떻게 보노? 이래서 그래 뭐 이는 그대로 봤다 이기라. 그럼 니는 어떻게 봤노? 이래서 좀 다르게 본다. 어떻게 다르게 보냐? 거꾸로 본다. 오리끼다 하면 여기서는 경쟁자가 많아서 이제 내리끼다 딱 치고 이 오리끼다 했으니까 무지 환자들이 그 말만 듣고 가서 거기에 투자를 하니까 내리끼란 말이요. 오치가 파동이 생겼다. 그래서 내년에는 오치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다 이러면 내년에는 오치를 심지 마라 이랍니다. 내년에는 오치 장사를 그만둬요. 딴 사람들은 미리 가서 밭에 삽니다. 작년에 고추 장사가 돈 벌었으니까. 그러니까 돈 벌었다 소문을 듣고 농민들은 고추밭을 더 많이 맨다는 사실은 그전 깜빡이 짓고 있는 기요. 그래서 수요가 공급을 능가했기 때문에 그만 본전을 못 건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신문을 딱 보고 있으면은 그만 세상에 흔히 빈다 이게요. 앞일이 무엇이 좋은 긴가. 거꾸로 신문을 다 거꾸로 해석을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랬는데 여러분들이 경제신문 이야기 하나 들어오니까 보는데 해외 펀드를 외채를 유입하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해외 펀드를 발행을 했는데 지난 몇 개월까지는 잘 그게 유지가 됐는데 최근에 와서 그 펀드의 발행이 유럽이나 미국 시장에서 인기가 없어가지고 안 팔려가지고 한국 국내 증권사에다가 그걸 갖다가 물량을 소화시키라 이래갖고 뭐 증권사에서 그 상당히 거부 반응을 입하시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본드를 통해서 채권 본드를 통해서 외국에서 자본 유입은 이미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했다고 봐도 됩니다. 지금 채권 본드를 발행해서 외채 유입을 하려는 것은 은행 간의 거래가 상당히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행 간 외채 유입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몇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가명동 주공 아파트를 지어놨는데 분양이 통 안 됐어요. 한 20%뿐이 안 됐어요. 근데 하루 신문에 딱 봤더니 무주택자 증명서 하나 아주 대수특별로 났습니다. 주택 증명서 하나 30만원. 그런데 10년이나 15년 전에 30만원이면 컸거든. 무주택자 집 없다는 증명서 하나만 받아오면 30만원이야. 그걸 막 서울, 인천, 안양, 수원 복부인들이 와서 사죄한다, 이게요. 그리고 막 서울 복부인들이 와서 투기를 해서 몇 명이 건거되고 막 추적 조사를 하고 구속됐다 이리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일주일인가 2주일 후에 분양이 다 되었어요. 20%도 안 됐던 게. 여러분 서울 사람이 돈 벌어 왔다 돈 번다 하는지 부산 사람이 왜 그 좋은 돈을 내드리겠습니까? 그렇게 막 돈 된다니까 사람들이 지금 버스 노선이 여러 개지만 그때 버스 노선도 하나뿐이었거든. 그래갖고 분양이 다 돼 있는데 막상 사놓고 보니까 매매도 안 되고 제대로 사람들 전세를 놓는 게 전세도 안 되고 이래서 내밀을 수 없고 그래서 거기서 국제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거기 가서 막상 입주를 이사를 해놓고 보니까 버스 노선이 없으니까 버스를 타고 옆 국제시장까지는 1시간이나 1시간 반 2시간 걸리는데 그럼 2시간 갔다가 2시 나비면 뭐 장사는 언제 그냥 말이요. 그러니까 그 당시 택시비가 상당히 쌌는데 15년 전인가 뭐 10몇 년 전에 쌌는데 택시 한번 왔다가 가고 이러니까 오는데 5천원 가는데 5천원 그때 뭐 30만 원이면 저면 둘이 월급인데 그래서 그 집을 그냥 두고 옆에 와서 이사를 와서 사는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비추어서 해석한다면은 외채 유입을 위한 그 발표로서 외채 유입을 촉진시키기 위한 발표를 선별한다. 그래야 사람들이 한국에는 외채 보유고도 많이 있고 보유고도 충분하고 그러고 잘 돌아간다. 요리해야 투자도 뭐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투자가 또 여의치 않은 모양이에요. 외국 사람들이
뭐,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와서 투자를 안 하는 모양이에요. 요 부산서 제일 큰 외국 투자 것이 롯데월드, 제일교포 신머시가, 신계코가 롯데월드라고 요게 제일 큰 부산에서 투자인데, 해외 외국인 투자가 그렇게 크게 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생각하고 노력해 주시는 게, 내가 이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여러분한테 상당하게 짐을 빼는데, 여러분 참 지금 그 꿈속에 재미있는 꿈을 꾸고 있는데 그 꿈을 깨비는 것 같아서 매우 이 말을 하는 나도 안 됐어요. 안 되시나 진실을 말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고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자신도 내 말 들은 말을 가지고 가서 사람한테 소문을 내지 말고 확인을 해봐요. 만일에 소문이 나면 경쟁자가 생기면 여러분 손해는 보니까. 그러니까 사회에 혼란이 올 가능성도 있고, 여러분들은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되니까 이런 걸 남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고, 일반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상상도 못합니다. 일반 사람은 상상도 못하니까 이런 거저거지 마세요. 여기 금방 신문한 사람도 정부에서 그래도 가장 중요한 부처에 근무하는 분인데, 그래도 에리트인데 와서 꿈 이야기 같이 무엇이 지금 하고 나한테는 영웅이 나와서 나라를 막 거기에도 중국같이 옛날 전주 삼국시대에는 그랬지. 전주 삼국시대는 그랬지. 어느 영웅이 자식 곡물 생산 능력 35%뿐이 안 가 있고 소비의 35%뿐이 생산이 안 되는 나라에서 정신조차도 무지해서 모래알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 앞에서 그리를 구한다는 것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궁극적인 어떤 승리자는 나타나서 나라를 잡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는 살인자는 못 된다. 그걸 만약하면 세력을 교합이 되면 살기 위해서 결국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그것이 그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하지만 어찌 그런 일을 갖다가 할 수 있겠냐. 그럼 그 사람은 만약 궁극적으로 그러한 나라의 혼란을 삭고 힘을 질 사람은 어떠한 자질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그런 사람이 이 나라에 있는 거 없는가 난 모른다. 그래도 누군가는 잡을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가 존재할 때는 그건 가능해. 빵의 문제가 내가 사할 만큼 이런 사람이 힘을 못 쓰는데, 그들에게 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의 능력이 존재할 때 총칼로서 쿠데타도 이발칠 수 있고 하나의 권력을 접수할 수도 있다. 그러나 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일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야. 나는 노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에게 정권을 이양해 준 것은 절대적으로 그분이 김영삼 대통령을 갖다가 자기의 후계자로 생각해서 한 게 아니라 더 이상 정부를 그들의 주위에서 정부를 이끌어갈 능력을 가진 자가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서 정권을 그냥 민주주의라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뭔가 주는 것처럼 하고 뭔가 숨긴 줄 알지, 절대적으로 그들이 진짜 이 나라의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정권을 김 대통령한테 뭔가 줬다고 그 생각 절대적으로 안 갖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시대에서 내가 김 대통령한테 크게 반발하지 않고 그냥 욕본다고 말하는 것은 환경이 너무 어려운 시대에 그 사람이 중임을 맡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면 용기가 되는 말을 해줘야 되지만, 그들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앞날에 대한 삶을, 확고한 삶의 보장을 채워주지 않으나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그 사람에게 맡겨놓는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요. 그는 이 국가와 민족에 대한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밝히지는 절대지 않았어. 신경제 베개, 박철이 잡는 계획, 박철이 잡고 몇몇 잡는 일이 했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어. 나는 최근에 신문을 읽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았을지만 놀래빈 것은 마진구 업자 하나가 또 그 사람 똑똑하대. 그러니까 국회의원, 검찰장 다가 놀아줬더만.
난 진짜 박정구 온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한 줄 몰랐어요. 그래 내가 여기 갔다 얄궂은 사람이 하나 어디 뭐 그러면 사무실에 갔다 앉아있대. 인사를 해. 차 한잔 드시겠습니까? 이래. 그래서 내 심심해서 차는 막 들었어. porque 영 깨끗해. 그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요? 이랬대. 나는 뭐 쏘 단장이다 이기라. 쏘 단장이면은 뭐 박정구는 가 알겠니요? 가하고 내가 참 친한 사람입니다. 같이 밥도 먹고 잠도 같이 잔 사람입니다. 이래. 그래, 와, 그 사람은 그래 부자가 되었는데, 당신은, 그래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야. 그 안포장사하고, 뭐, 옛날에 이렇게 따라져 있습니다. 예. 딱 키도 변해만 하고, 뭐, 시컴치지요. 내가 하는 이야기가, 그런 안포장사하고, 얄궂은 딴다리 뒤에 따라다닌 그게, 어떻게 불과 10몇 년 만에 몇천억을 주무리고, 어떻게 인간 사회에서 검사장, 국회의원, 치안, 총수 이런 걸 갖다가 다 잡고 놀아봤는지 이거는 뭐 나는 너무 애로워서 수학이 애로워서 이걸 풀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난 막 계획이라 해봤자 극장 뒷골목에서 안포장사 하던 그거 하나 잡아서 놓고 인물 만드는 계획 그거지 뭐 하나 많아요. 내가 하는 말이 그건 내 참 박수 못 치겠다. 그걸 하나 주역으로 내세워가지고 조력들, 이렇게, 누리는, 그건 뭐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중요한 문제는, 자신이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이 시대가 어떤가 하는 진실을 알고, 결국 자기의 맡은 임무에 더욱 충실하고, 그리고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보장이 없다면, 스스로 그 미래를 자기 손으로 잡고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다. 이 시간에 대해서 우리는 이 시간은 우리의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서 대화를 하고 싶으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 대한 이야기 같은 것을 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절대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세상이 망하기 전에 안 하려고 몇 번이나 결심을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이 없는 난 너무 절망적입니다. 여러분들은 내 삶의 보람이요. 내가 가꾸고 싶은 내 보람이에요. 그리고 나는 나로 인해서 여러분의 앞날에 축복이 있기를 바라는 사람으로서 결코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여러분들 무리는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직장에 대인 사람은 직장에 열심히 다니세요. 나의 말이 절대 틀리지는 않습니다만 욕심은 절대적 금물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의 부자가 될 생각은 하지 말고 세상에서 훌륭하게 살다 가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기 허해우시는 내보고 여기 오는 사람은 왜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그래 전부 다 멀쩡멀쩡하게 그러느냐 이라고 내보고 상당히 공격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사람들도 장가 가서는 안 된다, 시집을 가서 안 된다 이런 말 절대 안 했습니다. 그러고 내가 어떻게 야 너희들이 살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거는 모든 것을 스스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 여기 와서 뭐 제 동생이 장계로 안 갈 때는 뭐 장계를 내 집에서는 장계를 보내려 하는데 동생이 장계를 안 가니까 여기 와서 장계를 안 간다 이기지. 내가 하는 말 장계를 가고 안 가고는 결혼을 해도 사회에 얼마든지 큰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죽은 사람이 있고 결혼을 안 하고 살아도 형편없이 살다 간 사람이 많습니다. 그제 옛날 한 사람은 두 사람의 옛날 친구를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가보니까 선생을 마누라를 맞이해갖고 막 나빠서 잘 살아요. 근데 한 사람은 보니까 같은 대학을 나오고 그렇게 했는데 이빨이 두 개가 쏙 빠져가지고 뭐라는 부산 노가다로 왔대요. 그래 노가다.
내가 그래서 보고 차를 한 잔 사주면서 그랬으면 차값 꼭 지가 낼라더만. 그래서 야야야, 니 갖고 그냥 마늘 빼먹지. 내가 돈 2,000원 가지고 니 그래도 말아, 니 그 돈 딴 데 가지고 내가 낸다 하고 주고 왔습니다. 오면서 니 자비 없거다. 내한테 연락해라. 내가 경제권은 우리 마누라가 쥐고 있으니까 내가 돈 큰 돈은 못하고 자비 1, 2만 원 정도 같으면 내가 니 언제든지 해줄 수 있게 연락해라. 그러고 우리 집 전화번호 딱 가르쳐주고 와비어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사람 결혼 안 해도 그리 형편없이 그리 살고 이 사람 결혼함으로 해서 저 좋은 가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다는 단 하나, 여러분들이 결혼을 할 때 여러분들은 자기가 소중하다는 것을 항상 해야 돼요. 할 때 도반같이 하나의 이 삶을, 이 험난한 삶을 살아가는데 도반으로서 서로 이해하고 도울 수 있고 서로 상의하고 충고하고 이런 하나의 그 배우자가 있다면 해도 돼요. 그러나 그 결혼을 함으로 해서 하나의 애착에 자기를 묶어서 자기가 이 세상에서 자기가 진정으로 자기가 알아야 할 고란된 일을 외면하고 욕망과 그 애착 속에서 빠져서 튀어나오지 못한 삶을 살아야 할 형편이라면 결혼하는 게 더 좋고, 그렇지 않고 도망같이 서로 협력하고 더 큰 자기의 삶을 서로 도와서 더 큰 사회에 빛이 될 자기를 남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 만나는 것도 좋다 이런 얘기지. 누가 하지 말아라 하라 이런 소리 안 합니다. 그리고 단 하나, 이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과 같은 세상은 과거에도 많았습니다. 문명이 극도로 발달한 세상은 과거에도 수없이 지내갔습니다. 이 세상에. 미래에도 이런 세상은 끝없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놓은 자식을 할 수 없이 남도 사랑하니까 보살피고 사랑하고 그들을 통해서도 여러분 자신을 얼마든지 태울 수 있으니까, 빛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사랑하고 보살피고 돌보더라도 결혼해서 꼭 자식을 두려고 노력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20몇 년 안에 이 인류에는 하나의 변화기가 오게 됩니다. 그때 물론 그대로 살아남을 사람도 들은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 그 환경의 파괴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죽었다 다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자기의 업장을 태우는 것이랬죠. 소멸하는 것이랬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세상을 위해서 축복할 때, 여러분들이 이 깨달음을 읽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눈을 뜨고 올바른 밝은 세상을 위해서 행동할 때, 그때 여러분들은 그 중생들의 그 어두운 생각에 부딪혀서 여러분 자신은 끝없이 깨어지고, 그 깨어진 속에서 깨어지는 자기를 보고 자신을 태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힘든 일이 여러분들이 깨어지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힘든 하나의 일이 자신을 태워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신이 그 마음이 타고 타서 자신의 그 의식에 붙어있던 업장이 소멸되면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 좀 더 듣고 이해하고 확인하고 이 세상을 만나서 부딪히고 보면 여러분의 앞날에 대부분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만, 또 여러분 중에는 여러분 자신이 살아남아서 결국 새로운 인류를 위한 많은 공헌을 하고 죽을 사람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20년 안에는 엄청난 무명의 세계가 될 것이니까 우리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의 이론이 존재하게 될 거죠. 그 이론에 대해서 새로운 과학의 혜택이 여러분 곁에 있을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변화기에서 전부 다 죽는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죽는 것은 새로운 태어남을 위한 것이고, 남는 자는 또 하나의 끝없는 인류를 위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그 속에서 찾아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태어난 소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아놓고 거기에서 울고 짜고 막 거기에서 모든 그 시간을 거기에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도 사랑하고 보면은 자식보다 더 가까이 거쳐갈 수 있었습니다. 나도 그럼 왜 니는 자식을 두고 우리 보고는 자식을 젊은 사람들 둬서는 안 된다고 말하느냐? 그건 나도 그때 난 깨달았어요. 나는 그때 이 인류의 변화기가 있는 거 그런 거 몰랐습니다. 나 그런 거 몰랐어요. 그리고 하나 이 인가법이나 윤회설이나 이런 거 하나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나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생각할 게 없었어요. 술 먹고 그냥 큰 소리 치고 마음껏 그냥 욕구 풀고 그래 살면 그게만 좋은 줄 알았습니다. 나도 그런 경험을 가져왔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과 너무 멀지 않고 가까운 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올해 오신 분들은 그 소연이라는 스님이 성질이 대단히 고약하다 이러면 또 나중에 내가 욕을 많이 해도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뭐 이 강하다 너무 성질이 강하다 이래 해서는 막 이것이 웃을게야 이 웃을게 고약하다 하면 대번에 뭐 고약하다고 막 달라들긴 게그 고약하니까 또 달라들기거든 진짜는 좀 고약하지만 또 달라들기니까 이게는 좀 강하다 이렇게 해야 웃을기니까 뭐 이양기 마음 상하게 하는 것보다 웃게 하는 게 좋거든. 그러니까 성질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여러분 겪어본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 너무 지기 싫어합니다. 나는 사실 이 많은 그와 같이 있을 때 많은 안타까운 것을 항상 가져서 가르쳐줬으면 지도자가 되고자 합니다. 네가 진심으로 네 자신을 큰 사람으로 만들자. 밝은 빛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큰 인물로 만들고자 하거든. 먼저 네 자신을 버려라. 그러니까 네가 남이 종이 되는 것보다 배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서 제일 처음에 시인 것이 1년 동안은 목탁 치워서 돈 같은 거 좀 여주면 그놈 갖고 받아가지고 모욕도 떼이고 살랑살랑 한 달에 한 2만 원씩 여주면 그 돈도 참 긴하게 썼어요. 모욕 다 가서 일도 없으니까 2시간 정도 누웠다 오고 이랬으니까 2만 원이 뭐 10번은 떼이는 거 아니에요 그때. 그리 썼는데 그 이후에 내가 그를 가르친 것은 이 탁발하는 걸 가르쳤습니다. 네가 먼저 사람들을 가서 보고 오너라. 날마다 사람들을 보아라. 그리고 네가 그 속에서 무슨 일을 해야 진정 네가 올바른 사람 네 자신을 가치 있는 일인가를 찾으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뭐 탁발을 했지만 맨날 여자가 돈 타령만 하고 지가 탁발을 하니까 그럼 솔랑솔랑 스승이라고 어디 간다 또 뭐 스승이 간다 하는데 탁발을 하고 통장 이어놓고 안 줄 수도 없고 함께 일본 간다가 쏙 배 따라가지고 간다 이러면 또 차표 사야 되고 여관비 줘야 되고 호텔비 줘야 되고 이러면 싹 빠지고 그래서 맨날 불만이 많았어요. 그러나 내가 4년 5년 지내서 영어를 하니까 런던 쪽을 보내기 위해서 외국 여인을 데리고 왔고 또 그를 도와주었고 해서 런던으로 보냈습니다. 지난 3개월 전까지만 해도 매우 쩔쩔맸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래 주었습니다. 먼저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주어라. 먼저 네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 해주어라. 그리고 두 번째, 네가 왜 런던에 왔는가를 이야기해주어라. 그러면 너는 그때 네가 필요한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매우 활동적으로 일하고 있고 그 옆에 있었던 점덕이도 뭐 원덕 스님 같을 때까지 너무 힘든다 같이 있는 게 이랬는데 편지에 그가 하는 일이 너무 존경스럽다. 존경을 하지 않고는 처음으로 그가 하는 일이 옆에서 보니까 존경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 행동이 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는 세상을 위해서 크게 빛을 남길 것입니다. 계속
계속 사람들에게 부딪히고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결국 나에 대한 달라주는 그 고약한 내 성질도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시간 여기에서 들을 때는 이게 별거 아닙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3년이나 4년이나 듣고 세상에 가서 한번 부딪혔을 때 거기에 얼마나 여러분 자신들이 이 시간이 여러분을 축복했는가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는 눈을 뜨고 보니까 인간을 섬기고 인간을 깨우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점득이라는 애는 옛날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점득이 여기 뭐 잘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막 사라 3번 하면 2번 더 나오고 1번 더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도 변해간다고. 그리고 이 법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자기 일생을 바쳐도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이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보고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진정 밝은 삶과 밝은 일을 하는 일이 하나도 어렵지 않고 그 속에 자신의 일 속에 큰 보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항상 자기가 한 일을 통해서 기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을 통해서 기쁨을 느껴. 남이 하는 일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면 그건 짧아요. 그러나 자신을 한 일을 통해서 항상 기쁨이 자기 속에 존재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여기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은 여러분 중에 고향이나 부모나 어디에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한테 같이 머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된 게 한 30명 정도가 작업자주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만 여러분들이 이 비상시에 여러분들이 가족을 떼치지 못하고 올 사람이 있다면 한 5, 60명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러고 이것은 여러분의 여러분들이 사업 중에서도 대단한 유익한 사업이 될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내가 존재하느나 결코 여러분들이 위험 부담은 없습니다. 왜냐하면